매일 아침 건강하려고 드신 그 과일 한쪽이 사실은 췌장과 심장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암살자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 제 41년간의 임상 경험은 이 불편한 진실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 오랜 친구 김영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 스무디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만났을 때 그의 혈당은이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간 수치는 정상의 3배였죠. 원인을 찾아보니 그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과일들이었습니다. 김영호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결국 시력을 크게 잃었고 지금은 인슐린 주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병원에 오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손발 저림과 잦은 갈증 피로감 같은 증상이 있었지만 건강한 과일을 먹고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며 병원 방문을 미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블루베리가 최고의 항산화 식품이라 하고 점심때 보는 유튜브에서는 바나나가 고혈압에 좋다고 합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또 다른 과일이 언급되죠. 유명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과일 디톡스 주스를 권장하고 SNS에서는 특정 과일이 슈퍼푸드로 소개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많은 분들이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모든 정보가 서로 충돌하고 때로는 정반대의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과 달리 몸의 대사 기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의 기능이 약해지며 간의 해독 능력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젊은이에게 좋은 음식이 노인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년층은 이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식품 선택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중요한 차이를 알려주는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건강 정보는 젊고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노년층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분비핵과 전문의입니다. 41년간 수만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특별히 노인 대사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고 은퇴 후에도 시니어 건강 클리닉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나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진진료실을 찾은 어르신들의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진실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임상 현장에서 목격한 사례들이죠.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인에게 독이 되는 과일과 보약이 되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의 변화로 인해 특정 과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인의 몸에 치명적인 과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망고입니다. 망고는 당지수가 높고 과당 함량이 폭발적으로 많아 혈당 스파이크와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망고 한 개약 200g에는 약 30g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설탕 약 7.55티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정도 당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노인의 경우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당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특히 노년층에게 위험한데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던 과당도 노년에는 몸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죠. 과당은 다른 당류와 달리 직접 간으로 이동하여 지방으로 전환되는 특성이 있어 노년기 지방간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망고에는 소르비톨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소화기관이 예민한 노인들에게 폭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70세 임봉호님 사례를 들려드리죠. 임봉호님은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망고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일반 과일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정보를 접하고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망고 스무디를 마셨죠. 당뇨 가족력이 있었지만 본인은 혈당 문제가 없었기에 안심하고 드셨습니다. 그런데 3달 후 정기검진에서 간수치 알트 520까지 올라가 있었죠. 정상 간수치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응급 상황이었죠. 간 초음파 결과 심각한 지방관이 발견되었고 혈당 검사에서는 공복 혈당이 180mgdl 이미 당뇨병 진단 기준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코올이 원인인 줄 알았으나 임봉호님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식습관을 점검해 본 결과 망고 스무디가 주범이었습니다. 망고의 고농 축과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직접 전환되어 지방관을 일으킨 것이죠. 특히 주스나 스무디 형태로 마시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당흡수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임봉호님은 매일 2개의 망고를 사용하여 스무디를 만들었는데 이는 한 번에 60g의 당을 섭취한 것과 같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당은 노인의 췌장에 극심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임봉호님은 망고 스무디를 끊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달 후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당뇨 전 단계 상태는 계속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체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리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당과 요산 수치를 급증시켜 통풍과 복부 비만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체리컵 약 150g에는 약 20g의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체리는 크기가 작아 쉽게 과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2컵 이상의 체리를 드시곤 하는데 이는 40g의 당을 한 번에 섭취하는 셈입니다. 체리에는 당 함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특정 화합물이 요산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풍 위험이 있는 노인에게는 위험할 수 있죠. 체리가 통풍에 좋다는 정보도 있지만 이는 특정 타입의 체리타트 체리에 한정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달콤한 체리는 오히려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66세 경비원 오정택님은 야간 근무 중 심심해서 체리 한 봉지 약 500g을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들었기에 안심하고 많은 양을 드셨죠. 그날 밤생에 처음으로 발생한 통풍 발작으로 119에 실려갔고 한 달 동안 깁스 생활을 하셨죠. 체리에 포함된 과당과 특정 화합물이 요산 생성을 촉진했던 겁니다. 오정택님은 그 전까지 통풍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검사 결과 이미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당도 체리의 과다 섭취가 통풍 발작의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오정택님의 경우 통풍 가족력이 있었고 혈중 요산 수치가 경계선상에 있었는데 체리의 과다 섭취가 그 균형을 깨뜨린 것입니다. 특히 통풍은 한 번 발작이 일어나면 완전히 치료하기 어렵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체리의 고당분은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는 데 이는 노년기 대사 증후군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오정택님은 이후 식단 관리와 약물 치료를 통해 있지만 이미 관절에 손상이 생겨 계단 오르기나 장시간 걷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린 무화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에 좋다고 알고 드시지만 고당 고칼로리의 과다한 섬유질이 급성 복통과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말린 무화과 100g에는 설탕 48g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콜라 한 캔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생 무화과는 당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그 결과 같은 무게의 생 무화과보다 3배 이상의 당분을 함유하게 됩니다. 게다가 노인의 경우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어 과다한 섬유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린 무화과는 섬유질 함량이 매우 높아 소화가 원활하지 않은 노인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균형이 이미 깨진 상태에서 고섭유질 고당분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가스 생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폭통 만감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5세 장금자님은 건무화과를 간식으로 즐겨 드셨는데 변비 개선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8개씩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폭통으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장만과 심한 설사였습니다. 장내 세균이 소화되지 않은 무화과의 섬유질과 당분을 발효시키면서 과도한 가스와 폭통을 유발한 것이죠. 게다가 장금자님은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말린 무화과의 고칼륨 성분이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부정맥 증상까지 겪으셨습니다. 잠금자님의 경우는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이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고농축 섬유질과 당분을 함께 섭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무화과를 끊은 후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죠. 하지만 급성장염으로 인해 장내 균형이 깨져 이후 6개월 동안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건강식으로 알려진 과일들이 오히려 노년의 췌장, 간, 관절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는 신체 대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은 떨어지고 장내 미생물 균형도 변화하며 소화 효소 분비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먹던 과일도 노년기에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약 40% 정도 감소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도 저하되어 과도한 당분과 독소를 효율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여 20대 때에 약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노년층은 대부분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음식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노년기에는 과일 선택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건강을 지키고 심지어 회복시키는 보약 같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41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토대로 엄선한 3가지 과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의 풍부한 엘라그산과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혈관 탄력을 높이고 피부와 폐경기 증상을 완화해줍니다. 석류의 독특한 점은 과당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은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석류 100g에는 약 10g의 당이 포함되어 있어 망고나 체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석류는 포도, 블루베리, 라즈베리보다 항산화 성분이 3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석류에 함유된 폴리페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흔한 혈관 경화와 만성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석류의 퓨니칼라겐이라는 성분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파괴를 억제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석류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74세 홍경님은 매일 석류 주스 100ml 4개월간 드셨더니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23% 증가했고 안면 홍조와 불면증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홍경님은 퇴경 후 심한 안면 홍조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호르몬 치료는 부작용이 걱정되어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 호르몬 치료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제 조언으로 석류를 섭취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증상이 개선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약 2주 후부터 안면 홍조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4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HDL 콜레스테롤이 42mg/dl에서 52mg/dl로 증가했고 혈압도만 4595mmHg에서 13585mmHg로 안정되었습니다. 석류의 폴리페올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강화해 혈액순환을 개선한 결과입니다. 또한 석류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체내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석류는 노인이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주 동안 매일 석류 주스를 마신 그룹은 뇌 활동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석류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석류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석류는 일부 약물, 특히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류 주스보다는 씨앗째 먹는 원물 석류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주스는 가공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손실되고 당흡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껍질째 먹는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에 있는 펙틴과 케르세틴은 장내 독소를 흡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낮은 편에 속하며 식이 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 약 180g에는 약 19g의 당이 있지만 이 당은 포합 탄수화물 형태로 존재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과의 혈당 지수 GI는 36으로 망고, 51라 바나나, 62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함유된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효과가 있어 노인성 만성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은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펙틴은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 고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알츠하이머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8세 최만길님은 매일 아침 사과 반 개를 90일 동안 드셨습니다. 그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40mgl 낮아졌고 20년 동안 시달리던 변비가 해소되었습니다. 최만길님은 20년 넘게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계속 높게 유지되어 약물 치료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40mg/dl로 높았고 LDL 콜레스테롤은 160mg/dl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전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시는 간단한 습관으로 두 가지 문제가 모두 개선된 것입니다. 최만길님은 처음에는 단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한 달 후부터 변비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고 3달 후 검사에서는 총 콜레스테롤이 200mg/dl, LDL 콜레스테롤은 130mg/dl로 감소했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 이룬 놀라운 결과였죠. 연구에 따르면 사과 껍질의 펙틴은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만길님처럼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한데 사과 껍질에는 영양소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 플라보노이드, 케르세틴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사과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틀니를 사용하는 노인의 경우 사과를 얇게 썰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화가 매우 약한 분들은 사과를 갈아서 섭취하거나 가볍게 찐 사과를 드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귤과 한라봉입니다. 비타민C와 헤스페리딘이 풍부해 면역력과 모세혈관을 강화해줍니다. 귤 한 개 약 100g에는 약 10g의 당이 있어 다른 과일에 비해 당 함량이 적은 편입니다. 게다가 귤은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기 쉬운 과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귤의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은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모세혈관 약화와 그로 인한 멍, 부정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귤의 풍부한 비타민C는 단순한 감기 예방을 넘어 노년기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비타민C는 백혈구의 활성을 높이고 항체 생성을 촉진하여 면역 기능을 개선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적인 요소로 피부 탄력 유지와 상처 치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귤에는 비타민C 외에도 칼륨, 엽산,
비타민 B 복합체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노년기 영양 균형에 기여합니다. 65세 윤정자님은 겨울마다 손끝이 멍들고 부었는데 매일 귤 2알을 3달간 드신 후이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윤정자님은 혈관이 약해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쉽게 들고 특히 겨울에는 손가락 끝이 붓고 아픈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레이노 증후군의 초기 증상이었죠. 그리고 항상 감기에 걸리기 쉬워 겨울철이면 적어도 2~3번은 감기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귤을 꾸준히 드신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첫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달째부터 손끝멍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3달이 지나자 추위에 노출되어도 손가락이 붓거나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겨울에는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죠. 귤의 비타민C와 헤스페리딘이 모세혈관 벽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한 덕분이죠. 특히 한라봉이나 귤과 같은 감귤류는 껍질 안쪽의 흰 부분에 리모넨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감귤류의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과 관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윤정자님은 귤을 드실 때 흰 속껍질을 조금씩 함께 드셨는데 이 부분에 헤스페리딘과 리모넨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귤이나 한라봉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귤은 산성식품이므로 하루에 2~3개 이상 섭취하면 이산 과다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약물, 특히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좋은 과일도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효과를 120%로 높이는 5가지 실천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식전 30분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과일의 효소와 영양소가 더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식후에 과일을 드시면 이미 소화 중인 음식과 섞여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효소 분비가 감소함으로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합니다. 식전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과일 속 효소가 장내 환경을 정화하고 이후 식사의 소화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게다가 식전에 과일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조절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 체중 관리에 특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공복 시 위산이 많은 분들은 완전 공복보다는 가벼운 간식 후 30분 뒤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능한 원대로 껍질째 드세요. 주스나 잼으로 가공하면 당이 농축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건물 과일은 섬유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과일 주스는 가공 과정에서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양의 사과를 원로 섭취했을 때와 주스로 섭취했을 때 주스 형태가 혈당 상승 속도가 2.5배 빠르고 인슐린 반응도 1.7배 높았습니다. 특히 사과나 배와 같은 과일은 껍질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과육보다 2~6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화가 매우 약한 분들은 얇게 껍질을 벗겨내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농약이 걱정되시면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깨끗이 씻어 드시면 됩니다. 셋째, 좋은 짝꿍과 함께 드세요. 사과는 요거트와 석류는 견과류와 귤은 삶은 달걀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과 효과가 높아집니다.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당흡 속도가 조절되기 때문이죠. 사과 요거트의 조합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요거트의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석류와 견과류의 조합은 항산화 성분과 건강한 지방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입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석류의 지용성 항산화 물질 흡수를 촉진하며 두 식품 모두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이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석류의 항염증 효과를 높여줍니다. 귤과 삶은 달걀의 조합은 비타민 C의 흡수를 돕고 단백질 섭취로 인한 포만감을 더해줍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데 달걀 노른자에 함유된 철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달걀의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합니다. 이런 조합은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쉬운 노년층에게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나쁜 짝꿍은 피하세요. 빵, 떡, 우유와 과일을 동시에 드시면 소화 불량과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소화기관은 이런 조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과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발효가 일어나 가스가 과도하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빵이나 떡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빠르게 분해됩니다. 여기에 과일의 당이 더해지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당이 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장내 세균에 의한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나 가스,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와 같은 유제품은 과일의 산과 반응하여 단백질을 응고시킬 수 있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은 산성 환경에서 응고되는 특성이 있어 산도가 높은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이에서 단백질 덩어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 시간을 지연시키고 소화 불량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효소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산 분비도 감소하여 단백질 소화 능력이 저하되는 노인에게는 복합적인 소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은 단독으로 섭취하거나 이에서 언급한 좋은 짝꿍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빵이나 떡을 드신 후에는 최소 2~2시간 후에 과일을 드시고 우유와 과일은 최소 30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3일 디톡스 챌린지를 해보세요. 사흘 동안 위험한 과일과 가공 설탕을 완전히 끊으면 미각이 리셋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좋은 과일의 자연적인 단맛을 더 풍부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3일 디톡스 기간 동안은 망고, 체리, 말린, 무화과 고당도 과일을 피하고 모든 가공 설탕과 인공과 미료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가공 설탕이 들어간 모든 식품 과자, 음료, 빵, 소스 등을 완전히 제외하고 대신 석류, 사과, 귤과 같은 저당도 과일을 적정량 섭취합니다. 하루에 총 과일 섭취량은 200g을 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물로 2리터 이상을 마십니다. 또한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톡스 첫날은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심할 수 있지만 둘째 날부터는 차츰 줄어들기 시작하고 셋째 날이 되면 설탕 중독 증상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디톡스를 통해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설탕에 중독된 뇌 보상 체계가 3일 정도면 상당히 리셋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설탕은 마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뇌의 도파민 경로를 자극하여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데 완전히 섭취를 중단하면이 경로가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3일 디톡스가 끝난 후에는 저당도 과일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가공 설탕은 최소화하는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톡스 후 맛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맛없게 느껴졌던 자연식품의 맛을 더 풍부하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환자가 아닌 의사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50대 초반이었을 때 건강검진에서 당뇨 직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6.3%였죠. 정상 범위인 5.7% 미만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당시 저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분비내과 의사인 제가 당뇨 직전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또한 간 수치 알트도
65로 약간 올라가 있었고 중성지방도 180mg DL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망고와 무화과를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었죠. 아침에는 망고 스무디를 간식으로는 말린 무화과를 즐겨 먹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과일이 가장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망고에는 비타민화 C가 풍부하고 무화과는 섬유질이 많아 변비 예방에 좋다는 정보만 믿고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더니 과일들이 실은 제 혈당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대분비과 의사인 제가 이런 실수를 했다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환자들의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저는 즉시 보약 과일 루틴과 3일 디톡스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3일 동안 모든 가공 설탕과 고당도 과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호가 되자 투통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단 것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물을 마시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위주로 식사를 하며 견습니다. 둘째 날도 여전히 단 것이 당겼지만 첫날보다는 조금 나아졌고 셋째 날이 되자 신기하게도 그 갈망이 크게 줄었습니다. 디톡스가 끝난 후에는 아침 식전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먹고 점심 후에는 석류 한 조각, 저녁에는 귤 한 개를 먹는 패턴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공 설탕과 고당도 과일을 끊었죠. 또한 일주일에 3일은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약 한 달 후부터 체중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특히 복부 지방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는 당화 혈색소가 5.9%로 떨어졌고 6개월 만에 5.4%로 정상 범위 내로 회복되었습니다. 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중성지방도 120mg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 오직 식습관 변화만으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미각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평범하게 느껴졌던 사과의 단맛이 이제는 매우 달콤하고 풍부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이전에 즐겨 먹던 달콤한 디저트는 이제 너무 달게 느껴져 먹기 어려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에 기반한 조언을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대사증후군 환자들에게 더 공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죠. 환자도 의사도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과일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간 기능,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변화가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씩 바꾸어 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매일 드시나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드시는 과일이 보약인지 독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일은 분명 건강에 중요한 식품이지만 노년기에는 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댓글에 해시태그 3일 디톡스 완료라고 인증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응원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한 선택이 가족 전체의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자식이나 손주의 권유로 식습관을 바꾼 후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82세의 박영수님은 손녀의 권유로 망고 대신 석류를 드시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당뇨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5세 김미숙님은 딸이 채널 영상을 보여준 후 과일 섭취 방법을 바꿨고 그 결과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시니어 맞춤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의 면역력을 2배로 높이는 채소 조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50년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채소들을 함께 섭취했을 때 면역력 증진 효과가 배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인에게 위험한 과일은 망고, 체리, 말린, 무화과입니다. 이들은 각각 혈당 스파이크와 지방간, 통풍, 급성폭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문제 없던 이 과일들도 나이가 들면서 신체 대사가 변화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감수성 저하, 소화 효소 감소, 장내 미생물 변화 등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로 인해 고당도 과일은 노인에게 부담이 됩니다. 반면 노인에게 보약 같은 과일은 석류, 껍질째 먹는 사과, 귤과 한라봉입니다. 이들은 혈관, 건강, 콜레스테롤 개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석류는 혈관 탄력성을 높이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사과는 장내 독소를 제거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귤은 못의 혈관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식전 30분에 섭취하고 원물 그대로 드시며 좋은 짝꿍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3일 디톡스로 미각을 리셋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현명한 식품 선택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